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시장 진짜 잘 보는 분. 종목도 잘 보고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동의 안 하십니까? 네, 칭찬에 갑자기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주 한 주를 저희가 또 보냈는데 네. 시장을 잘 봐주시다 보니까 네. 종목 잘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시장 큰 그림을 잘 보니까 저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네. 5월도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도 잘 좀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운이 좀 좋았고 일단은 시장이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제 유지되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까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전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지금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특히 이제 코스닥 위주로 그 2차 전지가 쭉 밀리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 코스피가 이제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미국장이 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인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이 오전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장 끝나고 나서 기자분들이 알아서 다 재료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그 재료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 장중에서 뭐 때문에 지금 매도가 나오느냐 이걸 보면은요. 수급 동향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매물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노리는 이 뭔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샀다가 물량을 그대로 지금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이제 0인데 시작하자마자 쭉 던져요. 지금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하방을 다시 좀 잡아주면서 그 물량을 누가 받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그나마 선물로 좀 받아주고 있지만 대부분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하락 그리고 개인들은 사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요. 바구니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바구니를 어제 담았다가 다시 또 이거를 엑시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비어져 있으니까 다시 또 담아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제가 FMC 5월 4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4일 새벽 3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로 말씀드렸냐면 하락분에 대해서 좀 짧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제차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어제 저점 근처까지는 테스트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반등이 오히려 5월 4일 FMC 이후에 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그때 뭔가 우리가 종목들을 쉽게 얘기해서 물린 종목들을 좀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떨어졌던 하락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큰 게 한두 방 더 남아 있습니다. 좀 얄미워 보이지만 알고 있자는 거겠죠. 그래야 대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보다 좀 이런 얘기도 좀 진실된 조언도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시는 차원에서 매크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흐름을 저희가 점검해봤고 이번엔 리뷰하는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리뷰 종목 풍산입니다. 1차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계속 들고 가볼까요? 네, 일단은 방산주였는데 사실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제 풍산,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뭔가 이제 대장 역할했던 종목들이 죄다 지금 한 3, 4%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이거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이거 개인적 홀딩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차트 한번 가까이 한번 당겨서 보겠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 트렌드 라인이죠. 고점부터 해서 요 라인을 한번 넘어가느냐 아니면 터치하고 밀리느냐인데 어제 찍고 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가격대가 44,500원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장중에 한 5% 정도의 1차 목표가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제가 1차 목표가를 좀 낮게 부르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나서 좀 밀렸습니다. 다시 또 제자리 걸음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용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이제 이 신냉전 관련된 또 여기서는 이제 경제와 안보가 있겠죠. 지난번에 제가 신예치스 라인과 그 우러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격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락을 비밀을 제공할 수 있는 재료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은행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라인
뭐 손절 라인도 터치 안 했거든요. 사실 아직은 요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단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두 번 정도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풍산 또는 방산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정이 좀 기간 조정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로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홀딩 의견을 지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하자라는 의견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리뷰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앞서서도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두 종목 준비했는데 첫 번째 위대한 투자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네. IRA 관련된 세부 규정, 중국 광물 이제 반중국이죠. 광물 자원 관련된 이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매각관의 대변인의 인터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2차 전지 소재도 당연히 인센티브가 주어지기가 좋은 건데 어쨌든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이 신냉정 시대, 신에치스 라인을 근거로 해서 이 희귀금속 관련된 광물 자원의 부분들을 의존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기분이 조금 꿀꿀하실 것 같은데 뭐 요걸로 한번 또 목표가 한번 해볼까요? 오, 네. 좋습니다. 뭐 지난번에 뭐 제가 뭐 2잔인가요? 3잔 했나요? 네. 스타벅스. 네, 그렇죠. 한 분한테는 정수기 이용권을 드렸는데 네, 기억나는데요. 이번엔 3잔으로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이제 월요일날 휴장이지 않습니까? 노동절 휴장이니까. 다음 주에는 네. 사실 거래일이 좀 없어요. 짧아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은 마음으로 네. 목요일까지. 오, 목요일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딱 한 3일이네요. 네. 오늘 끝났다고 하면 이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좀 해보고요. 실패하면은 별다방 쿠폰 좋습니다. 증정하는 걸로 10%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요. 자,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요.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가격 조정이 상당폭으로 이루어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요. 한국내화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10040이고요. 한국내화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내화 제품 세라믹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반중국 희귀금속 대체 페라이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등 종목이 누구냐면 유니온 시리즈입니다.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시리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등을 한국내화 이런 종목들 티플레스가 담당하고 있다. 근데 지금 유니온 시리즈,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좀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에서 좀 멈춰 있거든요. 중간에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2등주가 후발주자가 될 가능성, 후발주가 돼서 1등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럽, 연합, 테슬라 관련된 부분들,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 나오죠. 히토리 의존도 줄이겠다. 희귀금속 관련된 대책에 대한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키포인트는 핵심 광물 조원 계속해서 중국을 조이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첫 번째 위투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위대한 종목 첫 번째 한국내화가 공개됐습니다. 이 종목으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5월 4일이고요. 거래일로만 치면은 얼마 되지 않죠, 정말. 네. 3거래일 정도 기간을 두고 목표가는 아니고 수익률로 10% 네. 저희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관심 있게 보려면 가격 전략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못 올라간다는 거겠죠. 네. 해지성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주 초반에 이걸로 좀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제 지수는 상방에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1차 목표 가격을 3,850원. 딱 이 고점에서부터 저점에 리바운딩 자리죠. 3,850원 선으로 일단 1차를 좀 잡아드리고요. 2차는 전고점까지 보겠습니다. 4,200원 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겠습니다. 3,1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하지만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 일단 공략으로 봤을 때는 10%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못하면 제가 목요일날 별다방 쿠폰을 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뭐 기념으로 네. 도달해도 주세요. 어떤 거요? 10% 도달해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이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이 여기 어린이는 사실 없긴 한데 그래도 기분 좋게 한번 저희가 한국 내화로 목표가 터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별다방 쿠폰은 10%였고요. 목표 주가 1차로 보면은 3,850원, 2차는 4,200원, 손절라인은 3,100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투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큰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 되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뭐 2차 전지가 사실 제가 에코프로는 터치 안 하고 급등 나와버렸고 네. 좀 더 밑에도 깔려다가 근데 코스모학은 손절당했다가 결국 이제 오늘 급등 나왔다 약간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또 2차 전지 전통주를 갖고 왔고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미래가 되지 않을까 양극재 쪽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 M이라는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03670이고요. 포스코 퓨처 M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에서 사면 변경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매수 가격을 좀 지정해 드릴 테니까요. 매수 가격 지정 여부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너무나 잘 아는 회사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너튜브라든지 이쪽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그 관련된 부분들 좀 봤을 때 제가 전반적으로 리서치를 했을 때는 2차 전지 양극재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냥 탑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제로성 게임이 아마 2024년과 2025년 들어가지 않을까. 캐파 증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와, 이 정도면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생각 정도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부분들 그나마 에코프로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NMF도 있지만 중국 관련된 광물 자원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좀 낮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자체가 그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마찬가지로 미국 백악관 관련된 IRA 법안 이 부분들에 대한 추가 이 인센티브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확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당장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좀 튀었지만 오히려 5월 4일 이후에 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캐파 증설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30조 원 관련된 이 공급 계약 체결 관련된 부분들의 수혜 당연히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 나온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슈팅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위투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굵직한 종목이라서 가격 전략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해 주세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포스코 퓨처엠도 제가 일단 매수 가격을 좀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33만 3,500원인데 만약에 저라면 32만 9천 원 정도 이하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뭐냐면은 제가 여기 차트는 좀 안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고점에서의 딱 3분의 1 정도가 조정이 나온 자리라 30% 정도 조정이 나온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접근하는데 여기서 한번 전저점을 한번 살짝 깼다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연동해서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2차 전지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오히려 월반하는 모습 보였지만 맞아요. 지금 이제 지수 연동이라는 거죠. 그럼 투심이 좀 약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32만 9천 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뭐 32만 중반에서 5천 원에서 9천 원 사이 요 가격 밴드로 좀 말씀드리니까 거기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목표 가격을요 전고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리바운딩에 대한 부분 좀 무겁기 때문에요 40만 원 근처죠 38만 원 선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딱 30만 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포스코 퓨처엠 32만 원 대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위투 종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33만 3천 원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매수가를 지정이 됐습니다. 32만 5천 원에서 32만 9천 원 사이, 이 사이에서 매수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38만 원, 손절 라인은 30만 원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투 종목 2개 확인해봤고 이어지는 무료 방송 공개해 주시죠. 오늘 월수금일계 금요일 날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요. 2차 전지가 조금 지수 연동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도 2차 전지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 5월 4일 FMC 이후에 2차 전지에 좀 큰 폭의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그에 대한 전략들 궁금하시면 오늘 너튜브에다가 장 끝나고 여러분들 엠병원의 신광선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장 끝나고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